안녕하십니까. 김종길 국어논술학원 목동관에서 지금 강서고 1학년 내신 담당하고 있는 담당 강사 성지민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요번에 봤던 이제 1학년 1학기 기말고사하고 기출 적중 사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총평 간단히 공유 드리려고 오늘 프레젠테이션 준비했고요. 자, 목차 먼저 설명드릴 것 같으면 첫 번째는 이제 시험 범위하고 요번 문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두 번째는 요번에 이제 기출 문제들이 어떻게 나와 있었고 그걸 이제 저희 김종길 국어학원에서 어떻게 수업을 했는지 적중이 된 사례들을 모아왔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시험에 대한 전체적인 총평 및 출제 경향 제가 설명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그동안 이제 시험 기간 동안 어떻게 준비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오늘 발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강서고 1학년 같은 경우엔 지금 미래엔 신유식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번 시험 범위 같은 경우는 대단원, 3단원 및 5단원이 들어가서 작년에 비해서 시험 범위가 그렇게 넓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험 시작 3주 전 정도에 외부 지문들이 이제 시험 범위가 확정되면서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사전 제시로 수능 특강에 들어가 있는 작품들이 13개 정도 추가가 됐었고, 걔네들은 전문의 범위라고 이제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공지가 되어가지고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준비해야 할 작품들이 총 13개가 들어서 절대 이제 시험 범위는 좁지 않았다. 그리고 막판 들어서 추가가 되면서 학생들이 시간이 마지막에 다급하게 쫓기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의 형태 및 영역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의 형태는 객관식 25문제에 서답형 6문제, 그래서 서답형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영역에서는 이제 문학은 전부 다 그 교과서 외부 작품, 수능 특강에서 출제됐고, 문법과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문법, 그리고 조금 이제 편안하게 풀 수 있는 화법과 작문 파트,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고, 문법의 비중이 아무래도 교과서에서 문법의 많은 영역을 다루다 보니까 그래도 가장 높은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이 이제 수능 특강에 해당하는 문학 영역인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 이번 시험 문제 기출 분석하고 적중 사례를 말씀드릴 건데요. 요번에 나와 있는 7번 문제가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이고, 또 이제 문제 외적으로도 논란이 조금 있었던 문제라서 요 문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보기를 고려할 때 A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래서 본문은 저희 수능 특강에 실린 작품 중에 고전시가 만분가가 설정돼 있었고요. 자, 보기를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릴 것 같으면 만분가의 작가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고, 저 작가에 대한 배경, 작가의 배경을 통해서 이 만분가가 다른 유배가사들과 어떤 점이 다른지 그거를 저희가 판단하면 되는 문제였는데요. 자, 보기에서 이제 학생들이 정확하게 읽고 해석해야 하는 부분은 제가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 친 부분들입니다. 요 이례적인, 어떤 점에서 이례적인지 요 내용을 저희가 확인하려면 당연히 이 내용 어떤 점에서 이례적인 건지 우리가 앞문장을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왕권에 도전하는 내용을 담기 어렵고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왕의 은총을 회복하고자 했는데 만분가는 이례적이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현재 왕한테 도전하는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을 우리가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저기서도 이제 키워드가 원망이라는 키워드, 나를 알아주지 않는 왕에 대한 원망이라는 키워드만 잘 찾으면은 저희가 어렵지 않게 정답을 낼 수 있는 문제였는데요. 요번에 이제 수능형 문제, 외적 준거를 사용해서 본문을 해석하기 문제들이 강서고에서는 항상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는 3.4점으로 객관식 문제 중에서 그 배점이 가장 높은 문제에 해당합니다. 사실 강서고는 보기 문제를 굉장히 많이 내고 난이도도 어렵게 내는 편이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문제들, 모든 외부 지문들, 연관 지문들을 다 찾아가지고 이걸 100% 적중하기는 사실 불가능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했느냐. 학생이 일단 보기를 꼼꼼하게 읽고 스스로 이제 이해하고 해석할 시간이 확보돼야지 이 문제를 수월하게 풀 수 있다. 그러려면 이제 본문에 대한 내용 이해를 그 전에 사전에 미리 꼼꼼하게 해놔야지 보기를 읽을 때 시간 부족에 시달리지 않고 보기의 내용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통해 가지고 이번에 제가 이제 본문 정리를 해준 부분을 볼 것 같으면요. 만분가 일반적인 유배가사의 특성, 좀 전에 봤던 그 변함없는 충성, 이런 부분은 다른 유배가사들과 같은 점인데 보시면 제가 이제 필기본에서 별표 친 부분 보이시죠? 그래서 다른 한편으로는 누명을 쓰고 유배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신하의 원망과 분노, 그래서 이 점을 제가 굉장히 수업 때 강조해서 수업을 한 바 있고 직전 보충 자료에는
여기 지금 제가 별표 쳐놓은 요거까지 전부 다 포함돼서 제공이 됐다는 점. 그래서 학생들이 별표 친 부분들만 빨리 훑어도 이 문제를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화자의 대표적인 정서는 원만과 울분이라는 거. 본문에서 그 답 선지에 해당하는 내용 제가 정확하게 체크를 해놓은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 것 같으면 요번에 이제 서답형 말씀 한번 드려보려고 그래요.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능 특강에서 이제 출제가 된 부분인데 두 파산이라는 현대 소설에서 두 가지 유형의 파산, 제목의 의미를 물어보는 문제였고 사실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또 범위가 넓다 보니까 학생들이 꼭 머리에 암기하고 적을 수 있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스스로 추리기가 사실 굉장히 힘이 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서술형의 배점이 높은 학교이기 때문에 외워야 될 거, 손으로 그대로 써낼 수 있는 것들을 상당히 많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사전에 저희가 선별하고 그런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반복시켜서 그래서 시험장에서 그대로 있는 그대로 답을 써낼 수 있도록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선생님들이 학생을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겠죠. 사실 시험 범위가 넓다 보면은 학생들 스스로는 효율적으로 그걸 선별해낼 능력도 그렇게 없을 뿐더러 선별해냈다고 해도 그 선별해낸 자료들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들의 도움이 꼭 필요한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직전 보충 자료 수업 내용을 한번 보실 것 같으면 제목의 의미에 별표 쳐져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정답에 해당하는 물질적 파산, 정신적 파산, 그래서 두 인물의 파산 유형을 정확하게 구분해 가지고 제목과 연관지어서 이해하라는 내용 강조한 바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 드립니다. 자, 이제 총평으로 넘어갈 것 같으면요, 사실 이번 중간고사는 그 시험 난이도 자체가 꽤 높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조금 그 학교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성적이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전체적인 성적이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서 난이도랑 단원별 문제 비중이 작년하고도 큰 차이가 있었고 이번 중간고사하고도 좀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내용도 굉장히 이제 필수적인 문제들, 뭐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문법 같은 내용이 많이 들어가긴 했지만 필수적인 문제들 위주였는데 여기서도 이제 단 조심해야 할 거는 범위가 넓다 보니까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지 이제 한 문제 한 문제를 쉽게 풀어낼 수 있었다, 이런 점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외부 지문들도 보통 이제 전문이 범위다. 그래서 강서구 같은 경우는 수능 특강에 수록되지 않은 다른 부분을 이제 섞어서 내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는 이제 그런 것까지도 다 대비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수능 특강에 수록된 부분들만 그대로 이제 제시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상대적으로 난도가 평이했기 때문에 중상위권 학생들 한테 좀 유리하고 최상위권 학생들한테는 만약에 이제 시험장에서 실수 한 번 했다, 그럼 중간고사 때 잘 쌓아놓은 등급이 많이 내려갈 여지가 있는 그런 좀 변별력은 떨어지는 시험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수능 특강이 이제 외부 지문이 13지문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13지문 중에 제가 4지문 정도 시간이 없으면, 다른 과목 공부하느라 시간이 부족하면은 최우선적으로 봐야 하는 작품들 4가지를 강조해서 얘기했는데 그 작품들이 전부 다 빠지지 않고 시험에 출제돼서 학생들이 공부 시간에 대한 부담을 그래도 좀 덜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문학하고 문법, 화법과 작문, 그래서 영역별로 간단하게 설명드릴 것 같으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문학은 13개로 데뷔할 분량이 많았지만 작품이 출제된 작품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가성비는 조금 떨어지는 파트였다. 그래서 막판에 문학이 추가되면서 학생들의 공부 시간을 많이 잡아먹은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 정도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수능형 문제, 외부 지문이라든지 아니면은 보기를 갖고 와서 그걸 통해서 작품과 연관성을 잡아내는 그런 수능형 문제 항상 대비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문법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제일 많이 걱정을 했던 부분이고 학생들도 걱정을 많이 했던 부분일 텐데, 문법은 작년에 띄어쓰기 문제에서 조금 잡음이 있었어서 올해는 띄어쓰기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띄어쓰기보다는 조금 더 쉬운 음운 변동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만 문제가 출제됐는데, 그런 부분들도 범위가 넓었고 그리고 초반에 저희가 수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끝까지 복습을 꼼꼼하게 하지 않은 학생이라면, 아니면 뒷부분에 다른 내용들, 다른 과목들에 시간이 쫓긴 학생들이라면 조금 힘들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 학생들은 대부분 그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화법과 작문. 여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글을 쓰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한 평이한 문제들이 주로 나온 것이고, 사실 본문의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않아도 어느 정도 글 읽는 지식하고 배경 지식이 조금 있다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자, 저희 이제 수업 과정은 항상 세 가지로 나뉘죠. 그래서 수업과 과제, 클리닉 요렇게가 한 주 사이클로 돌아갑니다. 첫 번째 이제 수업에서는 저희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자체 교재인 걷자, 요걸로 이제 교과서 내용들을 일회독하고요. 그리고 걷자에 나와 있지 않은 중요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학생들이 요 개념을 좀 더 원활하게 알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내용들, 이런 내용은 제가 직접 프린트를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사전에 배부하고 미리 그걸로 수업을 진행한 후에 걷자를 수업해서 학생들이 조금 더 원활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있고요. 과제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 걷자로 1회독할 때 같은 경우는 걷자에 나와 있는 기본 문제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들의 기본적인 실력을 쌓는 데 주력하고, 그리고 진도가 다 끝났을 때 2회독을 돌릴 때는 선생님이 선별한 심화 문제들로 이제 숙제라 추가 과제라든지 그런 게 구성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클리닉인데요. 클리닉에 처음 오면은 그 전주에 수업했던 내용을 빈칸을 먼저 한번 채워보면서 중요한 내용들 선생님이 뚫은 빈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기억을 되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고요. 또 강서구에서 이제 비중이 높은 서술형, 이런 것도 서술형 출제가 유력한 부분들에 빈칸을 뚫어놓기 때문에 클리닉 수업의 중요함은 아무리 말씀드려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빈칸 채우기로 이론을 다시 한번 떠올린 후에 그 후에 이제 개별적으로 클리닉 문제가 나가고요. 그리고 그걸 다 푼 후에 이제 저랑 1대1 첨삭을 하면서 자기가 뭐가 부족했는지 아니면은 강서구에서 많이 나오는 수능형 문제들 이런 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방법을 배워갈 수 있는 시간이니까 클리닉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준비하면서 저희가 아침 일찍 직전 보충 수업을 진행했는데 학생들이 다 기특하게도 일찍 와서 이제 저랑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보충 수업은 막판에 추가된 이 수능 특강 범위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진행을 하게 된 부분들입니다. 얘네들은 보실 것 같으면 제가 이제 학교에서는 수능 특강을 다루지 않으니까 또 학생들은 이제 수능 특강을 사게 하는 경우는 또 이제 사기만 하고 낭비가 되는 학생들이 될 수 있어서 요거는 전문들과 거기에 대한 세세한 해설을 제가 다 직접 달아가지고 프린트로 제작해서 배부하여서 수업했다는 점 안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발표 여기까지 하겠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목동관 강서고 내신 담당 강사 성지민이었습니다.